네, 오늘은 초기 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특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. 크게 보면은 정말 기술이 고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, 네. 그다음에 기술을 아직 좀 부족한 기업들도 있겠죠.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기술성이 약간 좀 약한 네. 스타트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. 이런 기업들은 BM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죠. 그렇죠.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거에 대한 특허가 좀 많은 편이고요. 아이디어도 보통 그쪽이 많죠. 그렇죠.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BM 특허를 내려오면은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품금을 감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특허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경쟁사들을 다 막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, 대신 이 BM을 가지고 계실 때 이거에다가 특허를 걸어서 경쟁사는 막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태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가져가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국가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, 기부라든가 신보라든가 이런 자금들도 이제 대출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, 보증서들. 근데 이럴 때도 사실 특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. 가끔 가다가는 기술을 이제 하고 있다, R&D를 개발하고 있다 하면서 다 완성이 되면 특허를 내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? 그게 이제 완성됐을 때 특허를 낸다고 그게 또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, 사실 특허는 완성되기 전 단계라도 충분히 내고 등록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냥 시기별로 꾸준히 내시는 게, 작은 부담만 없다면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좋고,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도전해 볼 수도 있고, 이제 그렇게 구축이 되면 기보나 신보 같은 곳에 신청을 해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. 사실 이 특허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한번 이 쳇바퀴 같은 이 사이클에 들어와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를 먼저 내야 이걸 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받고 또 그 돈으로 특허를 더 내고, 그래서 자금이 더 많아지고,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. 근데 R&D가 약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미루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 사이클을 타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. 하기 때문에 기술이 고도화되고 완성이 안 됐더라도 일단 가가지고 아이디어 단계에서라도 일단 내고, 어차피 BM 특허 같은 경우는 회피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누굴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.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갖고 가서 내고 그 사이클을 빨리 타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나중에 아이디어가 완성이 다 되면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특허를 진행하면 됩니다. 여기서 말씀드린 완성이라는 거는 그 특허법상의 완성은 해야 되는데, 실제로 뭐 구현을 했다던가, 그러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완전히 만들었다,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다,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. 특허법상 완성은 필요합니다.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 몇 줄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이제 다 구현된 걸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스토리보드까지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, 근데 이게 셋 다 어차피 회피가 가능한 단계로 특허가 결국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세 개 중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특허를 일단 빨리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기술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, 이미 약간 개발자가 다 만들고 나서 아니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혹은 경쟁사를 어떻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.